네, 안녕하세요. 쿤바이군입니다. 6월 5일날 주요 테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워낙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한 200포인트 정도 반납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상 뭐 주요 테마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 뭐 주요 테마라고 해봐야 사실상 되게 소형 테마고, 그 중에서 또 사실상 뭐 주요 테마라고 볼 수 있는 게 없죠. 없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로봇 관련해서 금속 대동기업, 뭐 대동과 같은 회사들이 올랐는데, 그게 착시 효과를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세 종목 다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어쩌다 이름을 붙이려다 보니 러우종전 기대감 지속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뉴스도 별로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일부 관련주 강세, 내 주식 테마를 살펴보시다 보면요, 이런 경우도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원인 때문에 올랐는데, 예를 들면 삼표시멘트를 필두로 한 몇몇 회사들이 올라갈 때 부동산 보유 자산주가 올라갔다라고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시기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분명히.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사실은 이런 테마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언급이 되었으니까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테마는 중국 소비 관련주고요. 한일령 수혜, 뭐 그쵸, 중국에서는 별로 풀어줄 생각이 없는데 일본에서는 계속 어필을 하고 있고, 일본은 지금 뭐 한일령이고 뭐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본을 어떻게 대하건 뭐건 지금 일본은 지금 총선에 다 관심이 가 있는데 아무도 지금 신경을 안 쓰죠, 정치권에서. 그 덕분에 2월 15일부터 23일까지 춘절 기간 동안에 중국의 관광객들이 한 25만 명까지 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와서 얼마나 쓸지가 문제인 거죠, 뭐 사실. 그렇죠? 자, 근데 거기 보시게 되면 뭐 GSP&L, 호텔신라,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이렇게 있는데, 상당수의 요 테마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다 뭐예요? 카지노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신세계는 유통 관련주니까 오면 백화점에서 뭐 좀 사가고, 그 다음에 뭐죠? 저희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면세점에서 뭐 좀 사가고 이럴 걸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 투어 올랐습니다. 제주항공도 좀 올랐고요. 그래서 주로 여행과 관련된 업체 혹은 소비 관련된, 중국과 관련된 소비업체들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보유 자산주 같은 경우 하림이나 아니면 삼표시멘트 같은 것들이 오늘 별로 재미가 없었고, 대신에 다른 이제 자산 관련된, 부동산 보유 자산 관련된 회사들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가 재평가될 경우 어떻게 된다. 제가 어제는 동양고속을 세력주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실이 없어요. 적자가 계속되는 회사고, 고속버스 업계가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해서 새롭게 사업 기회를 얻을 가능성도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고속은 어쩌면 천일고속이라는 것을 주목하는 뉴스를 발생시키면서 진짜로 주목적인 동양고속을 끌어올려서 거기에서 어떤 시세 차익을 올리고자 하는 의도였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그런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두 종목이고 상한가를 두 종목 다 갔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 코스피는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은 사실상 조금 뭐랄까, 이런 회사들부터 빨리 좀 족쳐서 쫓아냈으면 좋겠어요. 세력들, 소위 세력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건전한 세력도 아니에요. 작전 세력이자 사기 세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주식 사기에 가깝습니다. 동양고속을 끌어올리는 누군가는 실제로는 주식 사기꾼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그런 회사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건 종목 소개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뭐 시장도 별로 안 좋고, 제가 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어려운데, 단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한가로 오른 두 종목이 어떻다? 상당히 의심스럽다. 뭐 저 같은 일개 방구석 유튜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가지고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냥 제가 생각한 대로 떠들 뿐이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테마가 별로 재미가 없었고, 예, 올라간 종목들도 큰 테마는 아니고, 그리고 일부는 테마 자체가 조금 잘못 설정되어 있고, 또 오늘 제가 좀 소위 말해서 깔만한 종목들이 두 가지 정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서 기분도 안 좋으실 텐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조금 저도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거니까 그 얘기는 좀 해야 되겠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한번 기대해 보죠.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까지 증시가 계속해서 반등에 탄력성은 좀 있었기 때문에 내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상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오긴 나왔어요. 재밌다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저기가 그 폭락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가 미국 나스닥의 폭락 1.3% 빠졌으면 되게 많이 빠진 거죠. 폭락을 주도한 소프트웨어주들의 어떤 낙폭으로 인해서 주도로 인해서 주어졌습니다. 기술주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나스닥에 속해 있는 기술주 혹은 소프트웨어주들은 기술주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그냥 소프트웨어주 옛날에 좀 잘 나갔던 회사들일 뿐이죠. 대표적으로 떨어진 회사들이 피그마 같은 그래픽 소프트웨어 구독 기반의 서비스 회사, 그리고 여러분들도 포토샵으로 잘 아시겠지만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으로 잘 아시겠지만 아도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회사 하나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부터 많이 알고 있던 회사입니다. 아도비의 폭락은 예상되고 있었어요. 누가 포토샵 쓰겠습니까? 지금 핸드폰에서도 다 되는걸요. 포토샵 뭐 그래픽 하는데 쓴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되게 오래된 나이 많으신 디자이너들이나 이제 쓸 뿐이에요. 누가 포토샵 써요 지금? 인공지능에서 다 해주는데 기본 기능 가지고도 다 만들 수 있는데 그걸 누가 써요? 누가 그걸 매달 내고 씁니까? 게다가 어도비 같은 경우는 어쩌면 피그마를 인수했으면 조금 사정이 나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의 반독점법 때문에 피그마 인수가 무산됐죠. 그래서 피그마가 당당하게 IPO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피그마는 결국 어떠냐? 아도비와 같은 운명이에요. 그 산업의 몰락 자체를 컴퓨터 그래픽 산업의 몰락 자체를 피그마라고 하는 한 회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AI의 시대죠. 대세는 이미 AI로 넘어가서 이제 더 이상 피그마가 아도비는 회생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회생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는 구독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을 도와주는 CRM 서비스 기준의 회사인데, 기반의 회사인데, 왜 요즘에 AI가 너무 잘해주는데 누가 그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그런 구형 소프트웨어를 마케팅에 쓰겠어요? 안 씁니다.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단순히 이제는 뭐 하는 회사였냐 하면 기본적으로 CRM이나 Saa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부르죠. 그런 소프트웨어 구독회사가 아니라 실제로는 비트코인을 사모았기 때문에 올랐어요. 근데 비트코인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잖아요. 당연히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작살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 자산 대부분이 비트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반토막이 났어. 그럼 회사의 자산도 당연히 반토막이 났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떨어지는 게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무도한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과연 계속해서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그런 그 근거 없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 회사를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에 빨아주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제가 좀 험한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래요. 그 덕분에 미국 시장은 폭락을 하고, 얼마 전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10% 넘게 떨어졌습니다만, 솔직히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도 그렇게 밝지는 않다고 봐요. 한때 오픈 AI 투자하면서 오픈 AI의 덕을 봐서 검색 서비스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그리고 오피스나 아니면 이런
거에 코파일럿 도입하면서 굉장히 AI 서비스와 연결된 어떤 서비스들이 증진될 거라고 봤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은 이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대세인 물론 뭐 저기는 쓰겠죠. 앞으로도 윈도우는 쓸 거고 오피스도 쓸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장이 성장할 거라고 보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AI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어떤 그런 사무체계의 재편 자체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피스도 윈도우즈도 더 이상 대세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구글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대세적인 분위기가 이제 미국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소프트웨어 서비스 회사들이 떨어졌어요. 가격이. 근데 그게 AI 때문이래요. 이게 기술주의 어떻게 보면 양면이죠. 기술주를 지탱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AI도 있지만 그것에 또 피해를 보고 있는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있는데 그 덕분에 주가가 나스닥이 박살이 났다. 박살이 났다고 하면 1.3%니까. 근데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이제 독감에 걸렸죠. 200포인트 떨어지는. 그래서 좀 저로서는 AI가 주도하는 시장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반사적으로 수혜를 입은 업체들이 대표적인 업체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투쿠션인데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메모리를 어디에? 엔비디아에 납품하고요. 혹은 구글에 납품하고요. 그리고 구글과 엔비디아. 구글은 TPU라는 걸 만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칩도 만들고 AI도 진행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대표적으로 모든 AI 업체에 GPU를 공급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까지 수혜를 받아서 상당히 많은 부분 수혜를 받았다고 봐요. 그래서 저기 5,000P까지 오는데 상당히 수혜를 많이 받았는데, 또한 AI 산업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붕괴까지는 좀 그렇죠. 피해를 받아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다시 우리나라의 전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됐다? 또 우리나라 주가가 박살이 나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시장이란 정말 되게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 시장이 재미가 없다 보니까 저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별 테마 없었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탄력성을 기대해 보면서 내일 한번 기대해 보시죠. 내일 오픈하는 시간까지 잘 지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